아이에 대한 뭐 중요한 결정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중년 황혼 이혼은 자녀들도 다 키워놨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대표적으로 자녀들 역시도 누군가 한 명의 편을 들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외로워지면 20, 30, 40대 이혼 케이스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시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신을 모시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당신의 뭐 어디를 뭐 어떻게 하겠다, 진짜 그런 저질스러운, 어머. 우리가 무슨 뭐 야설이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저질스러운 말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100만 구독자를 목표로 변호사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 M변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M이? 제가 이게 M이 그 시그니처 포즈라서. 근데 왜 M이에요? 이게 좀 중의적인 의미인데 제가 그 MZ세대 끝물이라서 80년대 후반생이라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제 변호사 시절 초반에 어떤 그 중년 남성분께서 굉장히 찰지게 우리나라 그 비속어 중에 임병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찰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답답함을 풀어주는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M변이 됐습니다. 그 중년 남성분의 그 찰진 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얼마나 찰졌으면. 사실 이제 이 두 번째 주제는 황혼 이혼을 큰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핵심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첫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지 좀 궁금해요. 황혼 이혼을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첫 사건은 반대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제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제 사법연수원 수료한 게 20대 때거든요.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30대 초반 정도 되니까,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제 중년 여자 변호사님의 결혼, 육아 다 겪어보시고,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어떤 공감이나 경험이 아니라 실력과 패기만 믿고 그냥 막 사건을 들이밀 때예요. 그런데 하루는 저보다도 훨씬 더 어린 의뢰인이 엉엉 울면서 오신 거예요.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다고.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오랫동안 이혼을 준비를 하다가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본가로. 그리고 이혼 소장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공감은 당연히 안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막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는데 좀 그분이 좀 서운해 하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사전처분 결정이라고 재판부에서 소송 기간 내에 이제 임시 양육자를 정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임시 양육자로 지정이 돼서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도 양육권자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때 막 엄청 기뻐하시고 아이들도 이제 사무실에 데리고 오셨는데 되게 나는 대문자 T인데 뭔가 그런 마음이 찡하고, 그 모성이라는 게 보편적인 감동을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는 조금 더 내가 MBTI는 다르지만 공감을 하고 더 많이 보듬어 드리는 변호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왜 남편은 이혼을 준비했던? 남편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좀 많은 빚을 지고 혼자 그냥 가정에 있어서 너 제외하고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생활비 타서 쓰고 싶다, 살고 싶다, 당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아예 그냥 저희 의뢰인을 왕따시키듯이 그 시댁에서도 그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너무 무책임하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도 당연히 엄마랑 애착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런 어떤 가사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죠.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인가요? 저도 체감을 하는 게, 예전에는 뭐 자녀들 다 키워놓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인생 이왕 참고 산 거 계속 참고 살자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자녀들 다 키워놓고 나서도 3, 40년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내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이 요즘 이혼이 흠이 아니에요, 엄마 또는 아빠 이거 이렇게 더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체감상 처음 제가 변호사 일 시작했을 때보다 한 2~3배 이상은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주된 원인은 사회적 분위기와 100세 시대가 돼서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이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제도적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이혼하면 남자들이 돈 벌었으니까 나는 그냥
그냥 몸만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가사 살림만 전념을 해도 절반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귀책 사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이런 것들이 다 없으니까 자녀들도 다 성인이 됐고 또 재산은 많이 축적이 됐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제 이혼에 있어서 망설임 없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함정이 재산을 이렇게 반반 가질 수 있다라는 정보가 팽배해진 만큼 숨기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재산을 어떻게 은닉한 걸 찾는지 또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또 실제로 집행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더 차이 나는 게 이런 중년 황혼 이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그런 부부들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해주신 재산일까요? 재산도 있고 오랜 기간 뭐 굳이 가정폭력 외도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그런 게 더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남성분들도 그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그동안 계속 외벌이로 일도 해오고 했는데 정작 엄마와 자녀들만 똘똘 뭉쳐서 여행 가고 그다음에 아빠는 정말 찬밥 신세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더 짐이 안 되고 그냥 깔끔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재산적인 문제만큼이나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아버지가 찬밥이 되는 경우가 많나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최근 뭐 폭삭 소가수다 보셨죠? 학시 그 부상길 씨처럼 스스로 잘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우직하게 이렇게 일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랑 시간을 못 갖잖아요. 자연이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진짜 젊었을 때는 기러기 아빠하고 나중에 다 노후 자금도 아들 딸들 결혼 자금을 다 대줬는데 찬밥 신세 되고 이제 배우자랑도 멀어지면 그때 좀 많이 충격을 받으시고 아 그냥 혼자가 더 홀가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럼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찾아보다 보면은 여러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성관계의 부재가 또 많이 꼽아지더라고요. 50대 이후에 부부간 성관계의 부재가 정말 황혼이혼으로 연결되는 게 많은지 뭐 큰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요. 20, 30대의 이혼은 뭔가 좀 결정적인 어떤 스파크가 팍 켰을 때 깨지는 것 같아요. 그 관계가 뭐 불륜이든 아니면 가정 폭력이든 아니면 뭐 갑작스러운 뭐 경제적인 이유든. 그런데 중년 황혼 이혼은 오랫동안 이게 이어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 분의 사이가 막 이렇게 좋은 경우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관계라든지 어떤 금술이 좋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서 이혼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상담 때는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약간 그걸 이유로 말하진 않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것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이 미성년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방이 어떤 이혼을 원해도 사실상 혼인 파탄을 이유로 거의 이혼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뭐 결정적인 사유를 뭐 가져오고 이러지 않아도 돼서 뭐 저 역시도 굳이 뭐 깊이 물어보진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황혼 이혼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이나 가정폭력이 이어지다 보면 제 말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선임한 변호사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케이스 역시도 저 여자분이셨는데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당하시니까 주말이나 아니면 갑자기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변호사님 남편이 저 한 푼도 못 받는데요. 알아봤대요. 어떻게 해요? 저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거 남편 말 믿지 마세요. 연락 차단하세요. 또 어느 날은 변호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남편이랑 싸우다가 사실 물건을 한번 집어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저 감옥 간다는데 저 어떡하죠? 남편 말만 믿는 거예요. 어디 뭐 인터넷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변호사의 말도 들리지 않고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귀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차단 계속 하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자녀분들한테 도움도 구하고 저 역시도 이제 상담 전화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선생님 뭐 잘 지내세요? 뭐 식사하셨어요? 전화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판결 선고를 받으면 변호사 말이 맞았구나 알게 되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신뢰를 하시고 안도를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안절부절 하셨던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전화를 해주셨던 선생님 케이스가 기억이 나네요.
남편이 막 그냥 그렇게 협박같이 막 그렇게 해버리시는구나. 그렇죠. 그동안 내가 이 어떤 협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고 이익을 다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락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변호사나 뭐 판사도 손 못 댄다. 이런 오만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어머, 쟤 너무 못됐다. 그러면은 사실 황혼이혼을 했을 때에 많이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황혼이혼을 해서 행복하신 분들도 계시고 황혼이혼을 하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황혼이혼의 현실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20, 30, 40대 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뭐 양육비도 줘야 되죠. 또 면접 교섭도 해야 되죠. 그래서 관계가 끊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락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아이에 대한 뭐 중요한 결정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중년 황혼이혼은 뭐 자녀들도 다 키워놨고 진짜 깔끔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제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새 삶을 살고 싶던 열망이 있었던 분들은 너무 홀가분해 하셔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대표적으로 자녀들 역시도 누군가 한 명의 편을 들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외로워지면 20, 30, 40대 이혼 케이스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시면서 좀 많이 불행해지는, 그래서 황혼 중년 이혼은 변화의 폭이, 이혼 후의 삶의 변화의 폭이 다른 이혼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고립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걸까요? 그렇죠. 이제 물리적으로만 떨어질 수 있다,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자녀들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그동안 살아왔으니,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황혼이혼은 현실적으로 뭐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자녀들도 없고 뭐 중요한 결정을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고립이 되는 거죠. 아이고, 잘 참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황혼이혼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님께서 좀 가장 난처했던 의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난처했던 의뢰라기보다 악마의 유혹이 있어요. 악마의 유혹이 뭐냐면, 특히 이제 나이 많은 사업하시거나 이제 고액 연봉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냥 처음부터 말씀을 하세요. 나 이렇게 해서 돈 이만큼 모았습니다. 근데 뭐 여기저기다 뭐 숨겨둔 것도 있고, 그런데 변호사님이 이거 재산분할해서 숨겨주시면, 이거 안 까발려지면 내가 몇 프로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제일 높았던 케이스는 제가 성공보수로 거의 1억 가까이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돈이 워낙 인터넷에서 치면 나오는 기업 회장님이셨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이혼 이슈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이슈들도 있죠. 이렇게 뭐 은닉을 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뭐 직업적 양심상도 그렇고, 또 제가 그걸로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전화회사나 뭐 마음은 감사하지만 전 이런 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실 수 있겠지만 제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으니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이거 재판 과정에서 다 나올 거예요. 차라리 기여도 주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특유재산 주장을 해서 낮춰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신다면 저를 선임해 주시고, 아니면 가셔도 돼요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가시거든요. 네. 그럼 내 1억 막 이러면서 좀 아쉬운, 농담이고요. 농담인데 그런 거는 난처한 의뢰이자 악마의 유혹이고 절대로 응하진 않습니다. 그거 근데 1억이면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만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경험하신 것들 중에서 이거는 진짜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야? 했던 사례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충격적인 불륜을 저도 뭐 경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종교 안에서 벌어졌던 불륜 사건인데요. 저희 의뢰인의 남편이 부목사였고 교회에, 그리고 불륜의 상대방은 이제 청년반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각자의 자녀들과 부부 동반 모임도 거의 매주 갔고 놀러도 가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째 둘이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막 수집해서 오셨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신을 모시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당신의 뭐 어디를 뭐 어떻게 하겠다, 진짜 그런 저질스러운, 어머. 우리가 무슨 뭐 야설이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저질스러운 말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둘이 깔깔거리면서. 어머. 그러니 저희 의뢰인의 충격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막 신실하다, 믿음을 강조하고 그런 남편과 그 상대방의 얼굴
얼굴을 매일 봐왔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 제가 뭐 위자료도 상한으로 청구하고 재산도 꽤 있더라고요. 무목사다 보니까. 그래서 재산 분할도 가져오고 무엇보다 아이가 3명이나 됐는데 새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모두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가셔서 이제 친정 있는 쪽으로 가셔서 좀 상처를 치유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 동반 모임을 가서도 뭐 그 내막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굉장히 저도 그 소장을 쓰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좀 불쾌하고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웬일이야. 근데 이게 진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종교단체에서의 그렇죠.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보고 빈도수가 올라가고 또 같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면 쉽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전형적인 게 이제 뭐 회사나 아니면 뭐 지역 이런 데도 있겠지만 뭐 종교단체 대표적인 곳이니까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경험하신 사건 중에 이번에는 이 사람은 진짜 들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가장 어이없던 불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불륜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 베스트 3라는 걸 주제로 이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지역 커뮤니티예요. 뭐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반성회라든지 지역 카페라든지 정말 요즘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나눔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지역 뭐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건 좋은데 밥만 먹으면 좋은데 커피까지도 괜찮은데 술 한잔 하고 노래방 가고 하다 보면 이제 스파크가 튀는 거죠. 그러면 진짜 왜 그 10대들이 학교에서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얼마나 좋아요. 막 뜨겁게 막 타오르고 막 설레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같은 지역 바로 옆동 또는 같은 동에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게다가 배우자한테 뭐 누구 엄마 만나러 갈게 뭐 어디 뭐 회의 갔다 올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케이스는 남자 여자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상담을. 그래서 10중 8구 이건 두 분이 바람이 났구나. 그래서 이혼 소장에 상간녀 소장 또는 상간남 소장을 받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구나 했더니 두 분이 이렇게 뭐 친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 남자분의 아내와 이 여자분의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알고 보니 입주자 대표회에서 만났던 거예요. 둘이 다 임원이고 어떻게 걸렸냐면 이제 뭐 주변으로부터 로비 받고 그다음에 공금 뭐 횡령하고 하다가 형사 고발을 당했는데 카드 내역이나 뭐 여러 내역을 보다 보니 둘이 놀러 가고 이런 게 다 나왔던 거죠. 어머. 그러니까 지역에서 오히려 그 두 분 의뢰인 당사자들이 제일 늦게 안 거예요. 둘이 바람 났다더라 다 소문이 나. 그러니 얼마나 더 충격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각각 이제 크로스로 이혼과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다 진행을 했고 역시나 위자료는 최고 수준으로 인정이 됐고요. 뭐 재산 분할, 양육권 이런 것들도 다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데이트를 즐기던 그 지역에서 도망쳐서 이사 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이다 결말 스토리였습니다. 그럼 의뢰로 오신 분은 그 바람난 사람들의 각각의 배우자분들이 오신 거예요? 전략적 제휴처럼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런 경우들이 아주 드물지만 또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바람인 걸 알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형사로 캐내다가 지금 그게 그렇죠. 걸린 그래서 주변에 소문이 났고 듣게 되니 더 충격을 속이 받았다. 진짜 말이 아니에요. 배우자의 외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제 법적 조언을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사법연수원 교수님을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심지어 저희 결혼식 주례까지 봐주셨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 보수의 절반은 걱정값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신 걱정해주고 대신 싸워주고 옆에 있어주고 이런 게 어떤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다투고 서면을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니까 의뢰인 신뢰를 잃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인데요. 이혼 특히나 이제 불륜의 피해를 입으면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막 정말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복수보다는 이제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리고 처음에 어떤 나는 이혼을 하고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유지를 못하시고 약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주변에 친구든 가족이든 아니면 정 없다면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주 소통하시고 내 권리를 찾고 내 삶을 찾는 데 있어서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용기 잃지 마시고 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섭외가 오면 거의 다 응하는 편이에요. 막 그게 뭐 이혼을 조장하고 막 충격적인 썰을 풀고 이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이런 불륜들도 있고 일상 곳곳에 숨어 있으니 당신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어떤 용기를 드리기 위함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절감에 빠져 계신 분들도 많고 막막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옆에 계신 분과 많이 소통을 하시고 정 없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면 제가 또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